네, 마스터님,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과 연계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겠죠. 그래서 네.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얘기를 일단 좀 오늘 화요일이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전반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홍콩, 중국 시장까지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시장을 조금 진단을 좀 해드리면, 자, 시청자분들 굉장히 헷갈리시죠?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 유수의 전문가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전부 다 각자의 소리를 일단은 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나만 딱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뭐냐? 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만 일단은 표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제1책무는 뭐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제1순위이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근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은 뭐 3, 40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그 최고치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 제가 21년 하반기부터 강조를 드렸던 임금 인플레이션, 임금의 기한, 인플레이션도 2022년에 굉장히 핫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방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시장을 큰 그림으로 보실 때 첫 번째로 큰 그림 잡으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일단은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물가가 일단은 높은데 중앙은행에서 하는 역할은 물가를 잡는 게 제1순위입니다. 따라서 물가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자, 물가를 일단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표했듯이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요. 테이퍼링도 조기 종료에 맞출 수가 있고 대차대조표 축소도 연말이 아닌 뭐 연 중간에 뭐 6월 정도에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일단은 큰 프레임으로 일단 잡으시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대차대조표 축소의 시기, 그렇죠? 뭐 3월에 하느냐 6월에 하느냐, 그리고 그 범위 0.25% 정도 노멀하게 올리느냐 아니면 0.5% 정도 급격하게 올리느냐,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가시면 어차피 큰 그림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무조건 긴축 재정 정책을 쓸 것이다라는 거시경제학적인 그런 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대응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월에 주식만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으실 건데, 자, 국내 선물 지수 일단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깼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9월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린 대세 하락장 이다. 그리고 지금 10월부터 박스장이고, 이 박스 380포인트와 400포인트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박스장을 넘어야 추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거를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에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물을 공부하고 분석을 하셔야 여러분들 주식도 굉장히 좀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수를 이기는 개별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식하시는 분들도 코스피 지수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잡으실 줄 아시고,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들어가시는 게 주식 투자의 또 정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큰 그림을 잡으시는 게 첫 번째 순위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죠. 예, 작년 8월 말부터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제가 여기에서 만나 뵙고 있는데요. 9월부터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계속적인, 제가 꼭지를 2개를 만들었거든요. 고점과 이 저점이죠. 저점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대세 하락장 속에서, 자, 나스닥과의 관계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나스닥과 국내 선물 작년 기준으로 일단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과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조금 큰 디커플링이 됐죠. 작년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어떤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말씀 드렸나요?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와도 우리나라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나쁜 소식이 들어올 때 오히려 더 오버해서 크게 움직이는 이런 향상을 띠고 있다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과 홍콩 시장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좀 면밀하게 보시는 이런 센스를 좀 발휘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보면요. 주황색 박스 380에서 400포인트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자, 위쪽으로는 살짝 깼죠. 위쪽으로는 살짝 깼지만 이 음봉의 종가는요, 여러분 400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하방으로 살짝 좀 깼습니다. 자,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제가 일단은 무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를 깨는지 일단 봐라. 그리고 이것이 깨지고 저항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뭐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보셔서 추세를 타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깼죠. 예, 380포인트 일단 깼는데, 자, 사실은 어저께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 뵐 때, 자, 개파락을 할 것이다. 371에서 372포인트 정도 시작을 해서 시가가 형성이 돼서 개파락을 할 것인데, 전저점이 370포인트 정도 되니까 1, 2포인트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내일 이 1, 2포인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하방의 기운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을 준 다음에 어떤 지지대를 형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어제 아침에 일단 노란톡이나 이런 데 올려드린 바가 있고요. 어저께 정확하게 깨고요. 어저께 정확하게 전저점을 일단은 깨고 오늘 큰 폭의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자, 코스피 국내 선물의 다음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코스피 차트를 잠깐만 좀 보면, 자, 국내 선물 차트와 코스피 차트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죠. 국내 선물 자체가 코스피 200 지수에서 생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국내 선물 차트만 분석을 하시면 코스피 차트는 저절로 됩니다. 100% 저절로 되니까 국내 선물 또 여러분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03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죠? 2703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죠. 제가 작년 12월부터 코스피는 어떻게 갈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에서도. 자, 제가 강조드린 라인입니다. 자, 360포인트. 국내 선물 360포인트를 찍으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4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라고 제가 1차 가격대를 정해드렸죠. 자, 그 근거는 뭐냐면요. 자, 오늘 359포인트에서 일단 마감을 했잖아요. 360포인트를 깨니까 2700포인트, 거의 27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사실은 보면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1차 자리고요. 여기 2차 자리인데요. 코스피가 오르다가 횡보 박스를 그리고 있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슈팅 나온 자리가 11월 초입니다. 11월 초 이 자리고요. 이 자리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320포인트 정도 됩니다. 320포인트일 때 코스피 지수는 2500에서 2550선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내 선물 320포인트 자리가 코스피는 2500에서
2,55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자리를 310에서 320포인트 국내 선물 그때 픽스를 좀 시켜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우리 오르고 있다가 이제 내리니까 역순으로 봐야겠죠? 오늘 찍은 이 자리입니다. 국내 선물 360포인트 자리가 2,740포인트 자리입니다. 코스피 2,740포인트 자리였기 때문에 자, 여기를 지금 딱 찍었습니다. 딱 찍고 그 다음 자리가 바로 여기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국내 선물 320, 국내 선물 310에서 320으로 제가 포인트를 범위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선물 310에서 320포인트 자리가 코스피 2,500에서 2,550자리입니다. 자,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미국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부터 MIT죠, MIT,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테슬라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기업 실적 발표를 또 하고요. 시장은 지금 굉장히 이 종목들의 기대를 갖고 있죠. 왜냐?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로 인해서 좀 받쳐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노란톡방에서 만나면서 새벽에 가장 핫한 뉴스 제가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빠릅니다. 네.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을 하나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국내 선물 매수 구간이 어디일지 네네. 궁금하시다고 질문 네. 보내주셨네요. 그 예상 질문이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는 어디에서 봐야 그러니까요. 되나요라는 네네네. 손가락이 이렇게 또 근질근질해지잖아요. 예, 예. 국내 선물 매수 구간이니까 제가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매수 구간은요 제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네, 아니다. 아직 아닙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당연히 잡으면 안 되고 예.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고 네.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급락을 하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데 네. 그 기술적 반등의 어떤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염두를 조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다음 주에 설날입니다. 네. 다음 주에 설날이라고 치면 내일 수요일이죠. 수목금 3일간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월화수 쉽니다. 다음 주에 월화수 쉬고 홍콩장이 목요일까지 일단은 쉴 겁니다. 홍콩장이 목요일까지 쉰다라고 하면 춘절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선물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휴일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나스닥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장 막판에 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혹시나 단기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설 연휴가 굉장히 길고 중국도 설 연휴가 굉장히 길고 그에 비해서 뭡니까? 미국 시장이 열립니다, 여러분. 월화수 우리나라만 쉬고요. 우리나라, 중국, 홍콩만 쉬고 미국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월화수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 포지션은 되도록이면 잡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일단 그런 의견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